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힘과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은 요 5장에서는 힘과 운동 1번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케이스별로 자세하게 다루진 못하고 일단은 운동 법칙에 관해서 역학의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뉴턴 1, 2, 3 법칙에 관한 것, 그리고 이 법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연습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6장에서 힘과 운동의 두 번째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힘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뉴턴 역학인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운동을 기술했죠. 그러니까 위치가 있다, 움직인다, 변이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속도다, 속력이다, 그 다음에 속도도 변한다, 가속도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운동을 기술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가속도면은 직선 운동을 하거나 포물선 운동을 하고, 속력이 일정한데 방향만 계속 변한다. 그래서 가속도가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이 중심을 향할 때는 원운동을 한다. 그런 운동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이제 그 역학이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 운동을 왜 얘는 원운동을 하느냐, 왜 얘는 속력이 빨라지느냐, 왜 얘는 속력이 느려졌다가 다시 반대로 빨라지느냐 하는 그러한 운동의 어떤 변화의 원인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속 해왔던 주제인데,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1, 2, 3 법칙, 세 가지 법칙으로 운동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갈릴레이가 지대한 공헌을 많이 했어요. 관성에 관한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의 원인을 보는 건데, 운동의 원인은 입자가 주위 환경이 있고 입자가 있으면 주위 환경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없으면 운동이 안 변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운동이 유지가 되는데 상호작용에 의해서 운동이 변한다. 그리고 그때 변하는 운동은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냐? 가속도로 할 수 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다, 운동이 변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운동을 알려주는 물리학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그래서 역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입자하고 주위, 그러니까 물체, 이게 물체가 이제 복잡하면은 이 관계 자체가 복잡해요. 운동 자체가. 근데 이제 입자처럼 움직이는 물체를 우리가 당분간 보는 거고, 이런 물체가 주위 환경하고, 주위 환경이라는 건 물체를 제외한 모든 게 다 주위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 환경을 구분하는 게 이것이 다르게 표시하면 개가 되죠. 개. 그러면은 개는 하나의 물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물체의 그 집합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주위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인데 그 상호작용의 형태를 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더라도 입자하고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힘으로 우리가 기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힘이. 그럼 어떤 주위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 그런 상호작용의 종류에 따라서 힘의 종류가 다 달라지겠죠. 그거를 다 따져보는 게 힘에 관한 법칙들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네 가지 기본 힘이 있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힘의 법칙들이고, 그런데 그것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각각의 입자들이 받는 힘을 다 알아도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전체적인 더해진 효과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힘의 법칙은 경험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더라. 그럼 이때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겠구나. 그래서 경험적으로 힘을 이제 찾아낸 건데,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중력 또는 수직항력, 장력, 마찰력, 탄성력, 부력, 뭐 그런 것들이죠. 공기저항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힘이 이 상호작용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계속 그 산발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쨌건 그게 힘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힘은 뭐다? 힘은 두 입자, 적어도 두 입자 사이에, 주위 환경으로 구분했지만은 두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하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을 받았는데 물체가, 그러면 힘에 의해서 물체가 뭐가 변해요? 운동이 변하더라. 그래서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힘과 물체의 질량하고 가속도의 관계를 법칙으로 묶은 것이 운동 법칙이 되는 거죠. 1, 2, 3 법칙. 알겠죠? 그래서 역학이라는 것은 힘이 개입된 게 역학이고요.
그 힘의 개입에 의해서 운동이 변하는 것이 운동 법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역학에서 이건 다 벡터량이에요. 힘의 법칙, 가속도 다 벡터잖아요. 이건 벡터로 따지는 뉴턴 역학이고, 이 똑같은 이 현상을 스칼라로 따져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해석역학이 되는데, 요거는 7장에서 일과 에너지에서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뉴턴의 1, 2, 3 법칙, 운동 법칙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하도록 합시다. 제1법칙은 잘 알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가속되지 않는다 하는 건데, 이게 이 1법칙이 나오게 되는 과정 중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주의와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입자가 운동하고 있다 했을 때 외부에서 건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운동이 뭐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물체 가만히 쳐다만 보면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정지 상태는 자연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거, 굴러가는, 미끄러지든 움직이는 건 결국 정지하죠. 그러한 움직이는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하려면 힘을 계속 가해야 되잖아요. 일정하게 밀든지 뭐 힘을 조절하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정지 상태만 자연 상태고 등속도는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뭐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갈릴레이가 나타나서 사고 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책에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얼음판, 마찰을 최소화해서 얼음판에다가 물체를 놓으면 얼음판에서 이렇게 최초의 올라가는 높이는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얼음판에서도 바닥에 떨어지지만, 그래서 최초로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는데, 이때 이쪽 얼음판의 경사를 이렇게 느슨하게 해두면, 그럼 이때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려니까 이만큼 올라갈 거고, 더 경사를 낮추면 그때도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려면 이만큼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상을 해서 이쪽 경사를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무한히 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무한히 간다는 상황을 우리가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것이 더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무한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이 물체는 같은 높이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움직일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운동이다라고 갈릴레이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갈릴레이가 관성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얘가 움직이냐? 자연스러운 운동이 이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는 그 운동을 한다. 그런 성질이 있다. 가는 애는 계속 가려고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란 말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물리에서 관성은 운동하고 관련된 관성이고요. 이게 이제 관성이 조금 광범위하게 쓰일 때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관성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게 쉬워지잖아요. 놀면은 놀고 싶은 게 쉬워지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뉴턴 제1법칙은 관성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뉴턴 제1법칙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0일 때는 정지고 속도가 일정할 때는 등속도가 되는데, 그래서 가속되지 않는 건데,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1법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성은 1법칙에 의해서 관성이 정의되는 게 아니고 관성 자체가 있는 거고, 그 관성 자체에 대한 표현이 1법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